자, 지난 시간에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까지 우리가 봤었고요. 오늘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10번 보시면서 출발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은 앞에 항에다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면서 다음 항을 만드는 구조잖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이제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 어디 n번째 항이 있어요. 이 놈에 대해서 일정한 수 우리가 공비라고 해서 R이라고 표시했지? 자,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가는 상황이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하나 곱하는 거고, 세 번째 항이라는 것은 두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하는 건데,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 공비를 하나 더 곱하는 꼴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시면 첫 번째 항에 공비 2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 한 번만 더 쓰면 그럼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세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하는 건데, 그 세 번째 항이 얘잖아. 이렇게 대입하시니까 첫 번째 항의 공비가 3개가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했을 때 그 일반 항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쓰면 공비가 몇 개 곱해진다고 그랬지? 이하고의 첨자의 차라고 그랬잖아. 요만큼 곱해진다. 이게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 항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 항은 지수가 어떤 문자에 대한 1차식이다. 상수항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구조를 볼 거냐면 이러한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에서 인가 n번째가 있다.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해보고 싶다 이 말이야. 다 더해보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은 그냥 A1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은 A1에 대한 R이 될 거고, 얘는 A1에 대한 R제곱.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얘는 A1에 대한 R의 n-1승이 되겠다. 내가 얘를 더하고 싶은데 그 값을 우리가 S라고 한번 가정해볼까? 자, S야. 이때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고요. 결론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자, 한번 유도해 볼게. 자, 공비에 해당되는 숫자가 R이야. R. 그 위에 식에다가 R을 곱해봐. 그럼 여기는 RS가 되겠지, 이렇게. 자, 얘 곱하면서 한 칸 밀어갑니다. 자, 얘 A1의 R이 될 거고요. 여기도 한 칸 밀어갑니다. 그럼 A1의 R 제곱이 되겠지. 자, 여기 한 칸 밀어가면 A1의 R 3승이 돼서 쭉 가. 여기 있던 놈도 곱해지니까 A1에 대한 R의 n-1승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놈의 R 곱하면 A1의 R이 n승이 되겠지. n개가 되겠지. 자, 다시 위에 기존에 있던 식에다가 내가 공비를 곱하면서 한 칸씩 밀어가는 거야. 한 칸씩 밀어가니까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 건 한 칸 더 밀어가겠지. 이때 두 식을 일단 빼주시는 거예요. 자, 빼주시면 얘는 1-R에 대한 S가 될 거고, 뺐더니 얘하고는 안녕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척척 없어지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누구냐? 맨 앞에 있는 A1과 맨 뒤에 있는 요놈 A1에 대한 R의 n승인데 뺐으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쓸게요. 1-R에 대한 S가 있고요. 첫 번째 항을 공통인수로 묶어내시면 1-R의 n승이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 놈이 지금 0인지 0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1-R 그 값이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 나눠주시면 S는 뭐가 되죠? 1-R분의 A에 1-R에 대한 n승이 된다.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1-R이 0이야. 자, 1-R이 0이라는 얘기는 R값이 1이라는 얘기 맞아요? 자, R이 1이라는 얘기는 공비가 1이라는 얘기잖아.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도 A1. 왜? R이 1이니까. 세 번째 항도 A1, n번째 항도 A1이 돼서 결국에는 S가 뭐가 되냐? A1이 n개 있습니다라고 처리된다고. 되겠어? 자, 공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공비가 1인 경우는 그다지 많이 취급하진 않아.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에서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걸 봐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얘가 대부분인데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 쓸 수 있지. 분모와 분자에 음수를 한번 더 곱해주시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는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독특하게 공비가 1일 때만 사용하는 공식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봤는데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S는 어떻게 됩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은요. 1-공비, 1-공비 이렇게 쓰시는 거야.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당연히 항은 n개 있겠지? 거기다 초항을 A1 이렇게 쓰시면 된다. 또는 R-1, R-1에 역시 항이 n개. 항은 항상 공비 쪽에 붙는 거예요. 거기다 첫 번째 항을 곱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자, 핵심적인 얘기를 살펴보니까 결국에
공비 알고 초항 알고 항수만 알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지. 공비 알고 첫 번째 항 알고 초항 알고 그 다음 항의 액수만 아시면 뭐 공식에서 때려 넣으시면 바로 답이 나오겠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봤는데 그 합에 대한 공식을 조금 더 분석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장 가서 자, n번장이 있습니다. 자, 이 수열이 지금 등비수열이야.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다. 자, 이때 등비수열 합 n번장까지 어떻게 쓴다고 다시 한번 불러봐봐. 자, 공비 빼기 1에 항이 n개, 초항이 a가 되겠지. 또는 뭐라고 쓸 수 있다? 1-r에 항이 n개에다가 초항이 a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합에 대한 구조를 좀 분석해보고 싶다는 얘기야. 자, 얘 봐봐. 변하는 숫자는 n이야, n. 첫 번째까지냐, 10번째까지냐, 뭐 15번째까지냐, n 값은 변하는데 공비와 초항은 전혀 변하지 않잖아. 얘를 우리가 하나의 상수로 취급해서 a라고 치환해볼게. 그러면 어떤 구조로 쓸 수 있냐 봤더니 이 SN이라는 것을 얘가 지금 a잖아. 라지 a.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요 모양을 잘 보시면요. 요 공비 밑에 앞에 있는 요 개수와 이 뒤쪽에 있는 상수항에 대한 합이 얼마 나와? 합이. 얘하고 얘 합하면 합이 빵이 나오지. 요 구조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모양,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좀 봐두시면 조금 심화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개념 10번에 나와 있는 공식 두 가지 라인을 보시면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 두 가지 공식이 있다는 거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핵심 30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 2번, 4번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자, 9분의 1 플러스에서 쭉 가는데 n항까지를 구하시래. 자, n항까지 합을 구하시래. n항까지 합이 결국에 SN이잖아. n번째 항까지 합.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인 거 아시겠어?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니? 공비가 3분의 1이죠? 1-3분의 1. 자, 1-3분의 1. 항은 몇 개? n개. 초항은 누구야? 초항은 여기 있는 1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 번부수 산수 처리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자, 4번도 역시 동일하게 한번 진행해보죠. 4번 보시면 자, 로그 2의 4. 자, 로그 2의 4의 3승. 쭉 가서 로그의 2의 4의 3의 n-1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써야겠네요. 여기 뒤쪽에 9가 있네요. 자, 일단 보시면 요 놈 얼마니 이거? 요 놈은 그냥 2라고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가 2의 2승이니까. 맞아. 자, 요 놈은 3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2잖아. 그치? 자, 그 다음 거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거기에 로그 2에 대한 4의 9승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그럼 9 앞으로 떨어질 거고 다시 로그 2에 4니까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놈은 뭐가 되냐? 3의 n-1승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다 공통인수 2를 묶어주시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9 플러스 띠리리릭 해서 3의 n-1승이 될 텐데 이 부분이 뭐에 해당돼?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2는 그대로 두시고 자, 공비가 3이니까 1보다 크죠.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이렇게 해야 양수가 되겠지. 공비 앞쪽에 써주는 게 편하겠죠? 항이 몇 개? 얘 3의 1승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n개잖아. 그런데 여기 한 개 더 있으니까 여긴 당연히 여기 n-1개지. 여기 하나 더 추가하시면 여기 n개가 되겠지, 전체적으로. 맞죠? 자, 초항은 여기 1이 되겠습니다. 약분하시니까 정답은 3의 n승의 -1이 되겠습니다. 그치? 여기까지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31번 한번 보실까요? 31번. 자, 31번. 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항이 8. 자, 첫 번째 항이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3. 자, 끝항. 뭐 끝항이라고 해놨을까? 자, 끝항이 648.
얘는 어떤 등비수열이 있나 봐. 이때 첫 번째 항부터 끝항까지 합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일단 등비수열인데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알면 우리는 일반항을 자동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맞지? 자, 일반항 한번 불러보실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항에 공비에 n-1승이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근데 끝항이 얘래. 끝항이 648이래. 그럼 끝항이 몇 번째 항인가를 알 수 있겠지? 양변을 8로 나눠버리시니까 얘는 -3에 대한 n-1승이 됨과 동시에 이쪽은 8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81은 누구지? -3으로 맞춰주면 -3에 대한 4승이라고 쓰셔도 크게 무리 없잖아. 결국에 요 놈하고 요 놈하랑 같아야 되니까 지수가 같아야겠지? n은 5가 되겠습니다. 아하. 결국에 끝항이라는 것은 몇 번째 항이다? 5번째 항이 되는 거지. 문제에서 첫 번째부터 끝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부터 끝항까지 항 몇 개 더하라는 얘기야? 5번째 항까지 더하시라는 얘기겠지. 자, 공비가 얼마다? -3이야. 그럼 1 마이너스 공비에. 왜?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에 항이 5개죠. 초항이 얼마다? 8.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분모 4가 될 거고요. 약분 때리니까 2 될 거고 여기는 1 마이너스 5승이 되겠지. 이거 산수 처리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2번을 또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32번. 일단 등차, 등비를 꽉 잡으셔야 다음 단원에 있는 여러 가지 수열을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32번 가시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7이래. 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을 한마디로 뭐라고 쓸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S3이라는 기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근데 그 값이 얼마? 7 이렇게 등장했어요. 자, 두 번째. 여섯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63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이때 요 놈에 대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세 번째 항까지 합인데 우리는 얘 세 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돼. 공비 빼기 1, 공비 모르니까 공비 빼기 1, 항이 몇 개라고요? 3개지. 첫 번째 항도 모르겠어. 그냥 A라고 써, 그냥 이렇게. 그 값이 지금 7인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다시 써보면 공비는 그냥 동일하겠지.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이 6개. 초항은 당연히 A가 되겠죠. 그 값이 얼마다? 63이 되겠지.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는 요 차수가 큰 놈 안에 이 작은 놈이 항상 들어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놈을 잘 보세요. 인수분해 한번 해주시니까 R-1의 A에 요거 3승, 3승으로 쪼개질 수 있겠지? 요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놈이 지금 63이야.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 위에서? 얘가 문제 7이래. 7. 약분 한 번 더 하시니까 결국에 R3승 플러스 1은 여기 9가 되겠지. 결국에 넘어가니까 R3승은 8이 될 거고요. 그럼 실수에 해당되는 R값은 2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 자, R이 2야. 그럼 R이 2인데 얘 차수가 낮은 쪽에다 대입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럼 마무리해 볼게요. R이 2야. 2 대입하시면 분모는 1 될 거지. 맞아. 2 대입하시면 여기 8이잖아. 8에서 1 빼니까 7. 7A가 얼마다? 7이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공비와 초항이 각각 정해질 수 있겠지. 다시. 자, 세 번째 항까지 합을 여러분이 수식으로 풀었을 수 있으셔야 돼. 여섯 번째 항까지 풀었을 수 있으셔야 돼. 근데 항상 이런 구조의 문제는 큰 번호에 있는 쪽이 작은 번호로 품고 있다, 그 말이야. 그치? 봐두시고 32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을 또 한번 가볼까요? 자, 33번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인가? 자,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예요. 이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띡 가서 네 번째 항까지 있네. 자, 네 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21이 있대. 문제에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해서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무슨 수열이야? 공비가 언급되어 있는 걸 봐서는 당연히 등비 수열이 되겠지. 그 등비 수열에 대한 네 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는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32번과 동일한 방식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네 번째 항까지의 등비 수열의 합은 공비 빼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에 1 마이너스 공비에 이렇게 써주시는 게 괜찮지? 항이 4개 있어요. 첫 번째 항은 아직 모르겠어.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22가 나왔대. 맞아. 자, 그럼 8번째 항까지 합은 뭐라고 표시할 거지? 1 마이너스 공비에 1 마이너스 공비에 당연히 항은 8개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항이 또 있겠지 이렇게. 그럼 그 값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자, 위의 식을 다시 한번 째려봐봐. 자, 위의 식을 다시 한번 째려봤더니 미지수가 하나 있네. 그 미지수가 A1뿐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식을 다시 옆에다 한번 더 펼쳐볼게. 자, 보시니까 갖다 곱하면 A1에 1 마이너스 루트 2에 대한 4승에 마이너스 22에 대한 얘 계산하시면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줘도 괜찮을까? 요 놈이 얼마니? 요 놈이 마이너스 루트 2가 4개 곱해진대. 마이너스 루트 2가 4개 곱해진대요. 그 양수가 될 거고 여기 2고 여기 2니까 여기 16 되겠지 이렇게. 그럼 계산하시면 A1에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2에 대한 루트 2 플러스 1 결국에 A1은 얼마다? 15분의 22에 대한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요 A1의 값을 슉 여기다 대입하시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하는데 무리 없겠지. 상황 이해되세요? 지금처럼 공식을 펼쳐 쓰는 것들도 항상 연습해 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33번에 대한 문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숫자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선생님 조금 더 간결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대로 따라오시고 두 번째 풀려고 한번 외워볼까? 자, 네 번째 항까지 합이 다시 마이너스 22야. 네 번째 항까지 합. 네 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러면 우린 얘를 이렇게 쓰기로 했지. 공비가 나와 있지만 그냥 쓸게. 1 마이너스 공비에 항이 4개. 초항은 그냥 A1이라고 쓸게. 이렇게.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22입니다. 문제에서 S의 4를 구하시래. S의 8. 8번째 항까지 합.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공비에 1 마이너스 공비에 항이 8개에다가 초항이 A1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그 값이 얼마니를 지금 물어보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네 번째 항까지 합은 반드시 8번째 항까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 반드시 여기 안에 있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래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1-R에 A의 1에 1-R 4승에 1 플러스 R 4승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다? 요 값이 요 값이 얼마? 요 값이 얘잖아. 아하, 얘가 마이너스 22야. 그럼 남는 건 누구니? 봤더니 여기에 1 플러스 R의 4승이 남는 거지. 근데 그 값이 결국에 내가 구하려는 네모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R 문제에서 마이너스 루트 1이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계산해봤죠? 이게 16이 된다. 뭐 4가 된다. 얼마가 됐지 아까? 2에 4. 선생님 여기서 산수를 쓰였구나. 여기 4가 되겠지. 4. 오케이? 여기 4가 돼서 문제를 푸시면 좀 더 간단해지겠지. 근데 첫 번째 풀이보다는 공비를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게 더 낫겠죠. 됐습니까? 다시 네 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20인데 공비가 문제 주어져 있지만 그냥 그대로 사용할게. 오케이? 자, 8번째 항도 표시하시면 얘가 내가 구해야 될 값인데 요 8번째 항까지 합, 요 안에 이 4번째 항까지 합이 들어있으니까 요 식으로 푸시면 앞에 32번처럼 풀이를 동일하게 할 수 있겠지. 됐죠? 요거 한번 더 풀기 잘했네. 앞에서 실수가 있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고 여러분 풀어보세요. 다시.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선생님 산수를 좀 틀렸어. 자, 그 다음 34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자, 34번. 자, 등비 수열이 주어져 있네요. 1, 2분의 1, 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수열이 있어. 자, 그럼 여기 딱 보시면서 첫 번째 항 1, 공비가 2분의 1인 건 당연히 아셔야겠지? 자, 요놈에 대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거기 비추셔봐. 자,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당연히 얘는 sn이 되겠지. 그럼 sn을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1 마이너스 공비에 1 마이너스 공비에 항이 당연히 n개 있겠지. 초항은 문제에서 그냥 1이래.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처리해 볼게요. 분모 2분의 1이잖아. 번분수 처리하시면 2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전체 n승이 될 거예요. 아, 요게 n번째 항까지 합이야.
자, 그 n번째항까지 합과 2와의 차례. 자, n번째항까지 합과 2와의 차니까 절대값 반드시 붙이셔야겠지, 이렇게? 맞아? 자, 그놈과의 차가 처음으로 0.01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Sn. 지금만 구하셨으니까 너 잠깐 들어가 봐. 그랬더니 얘가 전개 한번 해볼게요. 2-2의 2분의 1의 전체 n승이거든? 그럼 얘하고 얘는 안녕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음수인데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슉 나오면서 부호 떨구고 나오겠지? 그럼 2에 2분의 1의 n승인데 좀 센스 있게 하시면 얘 2분의 1에 대한 n-1승인 거 아시겠어? 따라오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히 계산된 식을 적어 볼게요. 요 놈아는 2분의 1에 대한 n-1승으로 떨어질 거고 얘는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하겠지? 자, 그러면 결국 다시 얘도 양수고 지금 얘도 양수인 거야. 역수를 한번 취해보시면 역수를 취하시면 이렇게 돼. 부동호방이 바뀌겠지. 동부호에서 역수 취하면 부동호방이 바뀌잖아. 그 얘를 만족하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렵지 않잖아. 2에 대한 6승이 얼마죠? 64. 2에 대한 7승이 얼마니? 128이잖아. 아하. 100보다 처음으로 커지려면 2의 7승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요 놈이 7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커지는 거잖아. 그럼 n값은 얼마? 8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n값을 처리하실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35번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35번. 자, 35번. 자,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에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1000을 넘었을 때 n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야. 이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그게 SN이잖아. SN.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다시 한번 식으로 써보면 공비가 이번에 1보다 크니까 공비 빼기 1에 공비 빼기 1에 항은 당연히 n개겠죠? 왜? n항까지 합이니까 초항은 1이래. 됐고 여기까지. 그럼 3 처리하시면 얘는 3분의 1에 4에 대한 n승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요 놈이 몇보다? 1000보다 이렇게 커지는 거지. 처음으로 1000을 넘어가는 n값은 어떻게 되겠니? 이게 질문이야 지금. 자, 그럼 양변에 3을 갖다 곱하시니까 4의 n승의 마이너스 1이 여기는 300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4의 n승이 3001보다 커지는 순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지. 맞아? 이것도 그게 어렵지 않아. 한번 보시면 뭐 어떻게 쓸까 얘를. 얘 2의 2승인 것도 아시면 좋겠고 뭐 한 4의 3승이 얼마야? 64겠지. 맞아? 4의 4승은 또 여기다 4 곱하시니까 256이 되나요? 맞습니까? 또 여기다 뭐 4를 곱하세요. 4의 5승, 뭐 4의 6승 이런 식으로 가시면 뭐 금방 구하실 수 있다고.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자, 봐. 얘 2에 대한 2n승 맞아? 아까처럼 내가 2의 몇 승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혹시 2의 10승이 얼마인지 아세요? 1024. 이거 모르시면 안 돼. 자, 2의 11승은 얼마니? 라고 물으시면 2를 한번 더 곱하니까 2048이 되겠지? 자, 그럼 2의 12승은 4096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2의 몇 승이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냐를 찾는 거니까 결국에 12승이 되는 순간부터 얘보다 커지는 거지? 결국 얘가 12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n값은 6이다. 이렇게. 오케이? 자,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라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36번 별표 하나 치시고. 자, 36번 좀 시험에 제법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36번. 요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등비수열합. 이제는 여러분이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에 항이 n개에다가 초항이 a가 되겠죠. 변하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지? n이라는 값만 변하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요 부분을 뭐라고 치환했었어? large a라고 치환했지. 그래서 얘를 a의 r의 n승에 마이너스 a가 됐다. 이 구조 자체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가 된다 그 말이야. 맞아?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시면요. 36번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인데 그놈이 얘를 만족하나 봐. 로그 3에 2분의 1에 대한 s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k가 있다. 그놈이 n이래요. 이때 sn이 등비수열에 대한 합이 되도록 k값을 정하세요.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얘 3을 몇 제곱해야 얘가 될까요? 그런 의미잖아. 3을 n제곱하면 얘가 된대. 3을 n제곱하면 2분의 1에 대한 sn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k가 된대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양변에 2를 곱하면 좋겠지. 자, 2를 곱하시니까 2 곱하기 3의 n승에 여기는 SN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러면 SN에 대한 형태를 한번 써볼까? SN 슉 넘어가니까 2 곱하기 3에 대한 n승에 플러스 K가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 무슨 수열이 되게 만드신다고? 등비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에 대한 합의 구조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하고 얘 더한 값이 얼마 되게끔? 빵, 제로 되게끔 만드시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 더한 값이 얼마? 빵 되게끔 만드시는 거야. 결국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한 방에 때리는 거지. 이렇게. 맞아? 자, K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약간의 편법이긴 하지만 이것도 챙겨두시면 나중에 이제 고3 와서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수열에 SN이 있는데 SN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 이에 대해서 n자리 0을 딱 집어넣는데 그 값이 0부터 성립해. 실제로 수열에서 0번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편법인 거야. S0가 제로가 나왔어. 그러한 합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반항 자체가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n자리, 여기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n자리 0 대입해서 그 값이 0 나오게 하면 K값을 또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뭐 그것도 바로 두시면 좋겠고요. 이건 실제로 약간 편법이어서 나중에 고3 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자세히 할게요. 근데 알아두시면 좀 객관식에서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자, 37번도 한번 보실까요? 자, 37번은 어떤 문제가 봤더니 또 37번도 어떤 뭐 점화식 형태를 물어보는 또 구조입니다. 자, 수열 AN이 있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조건이 있어. 2에 대한 로그의 a의 n 플러스 1은 로그의 an의 플러스 로그의 a의 n 플러스 1을 만족한다. 이때 문제가 원하는 것은 a1부터 어디까지 구하나? 3이네요. 여기에 a의 19를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문제 여기 박스 하나 치실까요? 자, 박스 하나 치시고 요 식을 한번 잘 관찰해 보자. 로그의 성질을 좀 이용해 본다면 로그 앞에 있는 이 덩어리 2는 위로 올릴 수 있지? 그럼 얘는 로그에 대한 a의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로그의 합은 뭘로 간다고 그랬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말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계속 진수의 곱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로그고 여기도 로그니까 진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뽑아낼 수 있겠네? 얘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 첫 타임에서 했던 요 식 혹시 생각나시나? 분명 얘는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 2죠, 2. 세 개 항에서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양 사이드에 곱이 됐다는 표현은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지난 시간 복습을 제대로 하셨어야 돼. 이 구조 자체가 등비수열임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표현 맞지?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얼마? 공비. 3이지, 3. 맞습니까? 요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일반항도 구할 수 있을까? 일반항?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에 n-1승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건 뭡니까? 얘를 구하는 게 목표야. 일단 한번 흐트러 볼게. 첫 번째 항은 1이야. 세 번째 항은 얼마니? 세 번째 항은 3의 2승이 되겠죠. 다섯 번째 항 혹시 거기 얼마예요?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쓰시면 여기는 3의 4승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19번째 항은 얼마가 되지? 18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맞아. 얘네를 다 더하고 싶대. 이게 무슨 수열이니? 등비수열이 된 거지. 자, 공비가 3의 제곱이죠.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에 항이 몇 개 있어요? 항이 몇 개? 10개 있는 거지. 잘 쓰셔야 돼. 1, 3, 5부터 19까지니까. 거기다 초항이 지금 문제에서 1인 거죠. 요거 산수 처리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했던 등비중항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해석해낼 수 있으셔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 오셔서 그 밑에다가 공간이 있으면 좀 적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한번 보신 적 있지? 등차 수열할 때. 자, 등차 수열에서 어떤 수열이 있어? 뭐 예를 들어 A1, A2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때 첫 번째 등간격으로 점프해. 그 다음 두 번째는 등간격
으로 자 묶은 합. 이거 반드시 필기돼 있으셔야 돼서. 자, 등간격으로 점프했대. 여기서 두 칸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를 했대. 계속 이렇게 점프해 나갔을 때 걔네 역시 무슨 수열이 된다고 그랬지? 등차 수열이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지. 등간격으로 묶은 합도 뭐가 된다고 그랬지?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죠.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틀은 지금 등비 수열이야. 그럼 등비 수열에서는 뭘 얘기할 수 있냐? 등비 수열이야. 이번에는 등간격으로 점프하잖아. 걔 역시 등비 수열이 돼. 등간격으로 묶은 합이 있잖아. 걔도 역시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다. 결론은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가 되고 등비 수열에서는 등비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 내용도 꼭 챙겨두시면 여러분이 또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챙겨두시면 좋겠어. 결국에 이 문제 다시 와보실까요? 37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뭘 해석했어? 등비 수열이래. 근데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다섯 번장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홀수 번장만 더하고 있잖아. 얘네도 역시 뭐가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그걸 아시면 좋겠다. 됐죠? 자, 저 내용도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챕터로 갔더니 등비 수열의 이제 응용, 돈 문제가 나오죠. 자, 돈 문제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지. 근데 일단 몇 번 연습해 두시면 또 문제를 자유롭게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갈게요. 자, 보시죠. 자, 돈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자, 몇 개 적어볼까요? 돈 문제. 자, 돈 문제가 있다. 자, 잠깐 보세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는 게 있는데 수학에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볼게. 100원이 있어. 100원이 있다. 자, 100원이 있는데 얘를 단리법으로 계산하는 게 있을 거고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럼 단리가 뭐고 복리가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단리는 뭐냐? 얘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 자, 어디에만 붙는다고?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야. 그럼 복리법은 뭡니까? 복리법.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다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야. 자, 아직 감이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좀 가정을 해볼게. 지금 내가 100원을 은행에 집어넣는데 뭐 이자가 5%래. 뭐 1개월마다. 자, 1개월마다 5% 이자를 준다고 만약 가정해보자. 그러면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 그럼 1개월 후에는 뭐가 돼 있을까? 1개월 후에는 100원은 그대로 있을 거고, 맞아? 100원에 대한 5%, 다시 말하면 5원이 이자가 되겠지. 근데 우리 얘를 이렇게 쓰지 않아. 수학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자, 100원에 대해서 원금이 보장돼. 그 다음에 5% 이자가 붙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100에 1.05를 쓰시는 거야. 이제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1개월이 지났어요. 또 1개월이 지나. 또 1개월이 지나잖아. 그러면 여기는 처음 하니까 우리 이렇게 아직 쓰지 말고 그냥 값을 보면서 갈게. 그래야지 좀 판단이 쉬워지니까. 얘는 첫 번째 달에 105원이 되겠지. 한 달 지나면.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5원이 붙는데 어디에만 이자가 붙는다고? 원금에만 계속 이자가 붙는 거야. 원금에만 붙는다고. 원금에만. 자, 원금에 다시 5% 이자. 100원에 5%니까 5원이 또 붙겠지. 여기는 또 110원. 그럼 여기는 115원. 여기는 120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고.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니까. 하지만 복리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달은 당연히 105원이 되겠지. 맞아?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되지? 요 놈에 대한 5%가 붙는 거야. 여기 다시 말하면 1.05 곱해주시는 거지. 그러면 5%보다는 조금 더 값이 커지는 거 보이세요? 예를 들어 내가 1.05로 곱하잖아. 그럼 여기는 25가 될 거고, 얘 5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5에 0에 1이 돼서 뭐 두 칸씩 땡기시니까 여기는 110.25 이렇게 된다고. 조금 더 커지는 거지. 그 다음 거 계산하면 조금 더 커지게 돼 있다고. 그럼 실제로 나한테 내가 은행에 100원이라는 돈을 넣었을 때 단리가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거야? 복리가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거야? 뭐 이제 둘째 달만 보셔도 아시겠지? 조금 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이쪽이잖아. 맞아요? 결국에 실생활에서 쓰는 건 복리야. 은행을 가시면 단리로 뭘 준다 그런 거 거의 없어. 복리를 준다고. 복리가 뭐다? 원금과 내가 최초에 집어넣은 금액과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이 복리법이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론으로 접근을 하면 단리법은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고 복리법은 등비 수열을 의미해. 근데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 복리법이 훨씬 많이 쓰인다고. 만약 어떤 문제에서 단리라는 표현이 나왔어. 출제 가능성 거의 없지만 단리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등차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대부분 문제는 다 복리다. 복리.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 좀 복잡하지만 설명한 이유는 복리가 나한테 훨씬 득이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끝이야. 그럼 다시 연습 이제 연습. 자, 100원 있어. 100원 있는데 자, 매달 5%의 이자를 주는 어떤 은행이 있다고 쳐보자. 이때 100원 있어요. 1개월 후에는 어떻게 쓴다? 1개월 후. 1개월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100원에 대한 자, 복리라고 쓸게. 이제 복리밖에 안 보실 거니까. 자, 5% 이자가 붙으면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라고 이러지. 이렇게. 왜 이렇게 쓰냐고? 원금은 보장될 거고 이자가 5%니까 나한테 5원이 붙을 거야. 그게 105잖아.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 이유는 이거야. 한 달이 더 지났어. 그럼 또 5% 이자가 붙어야 돼. 그럼 또 5% 이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되니?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다시 봐. 요걸 이해하시면 좀 이제 쉬워져요. 자, 첫 달에 내가 100원이 있었는데 그 100원에 대해서 이자가 이만큼 붙는 거잖아. 이렇게. 돈이 이렇게 변해 있는 거잖아. 다시 다음 달에는 요 돈에 대해서 요 돈에 대해서 이자가 또 5% 붙는 거지. 그럼 우리 얘를 100에 대한 1.05에 대한 2승이다로 쓰시면 돼. 자, 최초에 100원이야. 한 달 후, 두 달 후.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10달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100에 대한 1.05에 대한 10승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진행이 되면은 차수가 늘어나. 그럼 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역으로 가면 한 달 전에는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챙겨두시고.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문제에 대한 이론을 시작해보고 몇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적금이 있어. 적금. 그 다음에 할부금, 연금이 있어. 연금 문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적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적금은 매 초에 집어넣는 적금이 있고 매년 또는 매달 말에 집어넣는 적금이 있어요. 이렇게. 초에 집어넣을 때하고 말에 집어넣을 때 약간 이제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인데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거야. 초에 집어넣잖아. 자, 마지막 납입액에 이자가 붙는다. 자, 마지막 내가 100만 원 납입했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게 적금에 대한 초에 납입했을 때 문제야. 그 말에 집어넣으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막 납입액에 이자가 붙지 않아. 붙지 않는다. 오케이? 자, 할부금 문제는 어떻게 접근이 되고 연금은 어떻게 접근이 됩니까? 얘는 할부금 마지막 거래 후에 종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거래 후에 종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데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시점 데드라인을 잡기 위한 표현 방법이다. 되겠어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항상 그 마지막 시점에서 그 막판의 돈의 가치가 모두 같아야 돼. 모두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되겠어요? 자, 이런 과정을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해. 이거 분명히 수업 중에도 언급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이론을 다시 문제 속에 적용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더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뭐 거기 보시면 뭐 이제 기수불 기말불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식이 아니야.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걸 익히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자, 38번을 보시면 자, 연이율 6%. 자, 연이율. 그러니까 1년마다 주는 이자가 6%다 그 말이야. 그럼 얘는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어?
0.06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으셔야 돼. 됐지? 자, 1년마다 복리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초에 120만 원씩 적립할 때 어떻게 되겠냐? 그럼 봐. 2001년 01년 초에 집어넣고 02 초에 집어넣고 쭉 해서 자, 2010년 초까지 집어넣잖아. 얼마씩 넣는데? 120만 원 넣는데. 여기도 2회차에 120만 원 넣고 마지막에도 120만 원을 넣는데 이렇게. 맞아? 적금 문제잖아. 적금 문제인데 초에 집어넣어, 말에 집어넣어? 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지? 그럼 마지막 납입액에 대해서 이자가 한번 붙는다며. 이자가 한번 붙는다는 얘기는 한 칸 밀어서 데드라인이 결정된다 그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돈의 가치가 이 막판에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얘 이자가 한 번 붙고 03초가 있다고 치면 2번 붙고 9번 붙고 여기 10번 붙을 거 아니야. 이자가. 다시 봐. 이자 한 번 붙었어. 이 돈이 이자가 한 번 붙었어. 2번 붙었어. 여기 9번 붙고 여기 10번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120만 원에 대해서 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변해있냐? 이자가 몇 번 붙는다고? 6%인 이자가 10번 붙는다고 이렇게. 이게 6% 이자가 10번 붙는다 그런 표현인 거야. 그러면 얘는 얘보다 한 칸 앞에 있으니까 이자가 몇 번 붙을까? 당연히 9번 붙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얘는 이자가 한 번 붙네요. 한 번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랬을 때 이 돈의 총합을 계산하는 게 나의 목표지. 그럼 이 돈을 잘 봐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자, 공비가 1.06 빼기 1. 자, 1.06 빼기 1. 항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초항은 얼마니 물었더니 초항은 120만 원에 1.06 돼 있지. 이게 내가 지금 구하려는 값이야. 총합이야. 근데 문제에 또 힌트가 주어져 있죠? 1.06에 대한 10승을 1.79로 계산하래. 여기 1.79로 계산하래. 그럼 산수 처리하시면 크게 무리 없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다음 문제로 가면서 연습 또 한번 해보죠. 자, 뭐 필기 안 된 사람 정지해서 다시 풀어보시고, 자, 바로 이 공간에다 다시 풀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다시 봐봐. 지금 우리 적금 문제 풀었어. 적금 문제 중에서 지금 초에 대한 문제, 마지막 납입액에 이자가 붙는다. 마지막 납입액에 이자가 붙는다. 그 막판에 데드라인을 여러분이 어떻게 잡는 걸 한번 보신 거야. 자, 어떤 문제는 말에 집어넣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할부금 문제도 있을 거고, 연금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또 다른 유형을 또 보시자는 얘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39번. 자, 정가가 5천만 원인 기계를 현금 1,700만 원을 주고 샀대. 자, 그러면 얼마의 잔금이 남아있어? 내가 치러야 될 잔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지? 3,300만 원이 되겠지. 자, 3,3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얘를 이달 초에 들여왔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 3,300만 원은 이달 말부터 매달 말에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는데. 자, 이게 지금 잔금에 대해서 내가 매달 말에 10회로 나누어 갚는다 돼 있지? 이 문제가 할부금 패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부금. 나누어 갚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무식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3,300만 원이 남았으니까 10번에 나눠 갚는다. 그럼 한 방에 330만 원씩 갚으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고. 맞지? 자, 이걸 풀어가는 과정은 역시 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달 초에 지금 내가 3,300만 원의 잔금이 남겨져 있어. 걔를 이달 말부터 갚는 거잖아. 첫 번째 갚아. 첫 번째 말에 갚는 거야. 두 번째 말에 갚아. 세 번째 말에 갚아. 몇 번에 갚는다고? 10번에 나눠서 갚는다고 이렇게. 할부금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 거래 후 종료된다 그랬잖아. 마지막 거래. 여기가 데드라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 시점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뭐 밀어간다 그런 거 없어. 밀어가는 케이스는 적금밖에 없다고. 초에 집어넣는 거. 자, 그러면 3,3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 얼마를 갚아야 되고, 두 번째 얼마를 갚아야 되고, 세 번째 얼마를 갚아야 되고, 마지막에 또 얼마를 갚아야 되냐, 이걸 계산하는 거잖아. 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상황 이해되세요? 자, 마지막 줄 보시니까 월 이율이 2%래요. 월 이율이 2%래. 그럼 얘는 0.02가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봅니다. 요 A1은 막판에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봤더니 이자가 한 번부터, 두 번부터 9번 붙겠지? 그럼 이자가 9번 붙는 걸 어떻게 쓴다고? 1.02에 9번 붙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럼 얘는 당연히 몇 번이 한 번 덜 붙을 거니까 1.02에 얘는 8번이 되겠죠. 그럼 얘는 또 한 번 쓰시면 1.02에 7번이 될 거고 뚜루룩 가서 얘는 그냥 A가 되겠지. 왜? 이자가 붙지 않으니까.
자, 그럼 요 돈에 대한 총액이 있을 거야. 이게 등비수열이 된다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3,300만 원에 대한 잔금이 남아있잖아. 3,300만 원. 그 3,300만 원도 막판에 돈의 가치가 이렇게 올 거야. 그럼 걔는 이자가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세 번 붙으니까 여기는 10번 붙겠지. 3,3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얘는 10번이 붙게 돼 있다고. 이때 막판에 돈의 가치가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의 총액이 이거였잖아. 그럼 걔를 등비수열로 계산하시니까 1.02 빼기 1. 1.02 빼기 1이지. 왜? 공비가 1.02니까. 항이 몇 개예요? 여기 1.02 0승이니까 0승부터 9승까지가 10번이지. 초항이 A야. 그랬더니 그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그 값이 3,300만 원에 대한 1.02에 대한 10승과 같아야 돼.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니까. 막판에 돈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 됐죠? 너무 고민해서 푸시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하는 듯이 그냥 푸시면 돼. 이렇게. 잔금이 남아있다? 그 잔금도 막판으로 끌어와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니까 1.02에 대한 10승이 또 나왔어. 1.02에 대한 10승을 문제에서 계산하래. 거기서 숫자 집어넣어서. 그럼 나머지 값을 처리하는데 무리 없다. 그렇죠? 할부금 문제를 또 보신 거예요. 뭐 정답 계산하시면 366만 원 4번이 나온대요. 자, 이 정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0번 문제 한번 더 보실까요? 40번은 문제 한번 쭉 보시니까 연금이라는 표현이 나지? 그럼 연금은 또 어떻게 처리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빠른 감이 있는 사람은 정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금년부터 매년 초에 20만 원씩 10년간 지급되는 연금이 있다. 자, 금년 초에 이 연금을 약간 이 문제 수정하셔야겠네. 첫 번째 줄에 금년부터 매년 초라고 돼 있잖아. 그 초를 말로 바꾸세요. 그럼 문제가 이 자체로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다시 한번 수정. 자, 매년 말이라고 수정하셔야 돼. 자, 매년 말에 20만 원씩 받는데. 자, 매년 말에 20만 원씩 받는데 10년간. 자, 10년간 지급되는 어떤 연금이 있대, 연금. 자, 연금 문제. 그럼 연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 마지막 거래 시점. 저기 보시면 마지막 거래가 바로 종료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금년 초에 연금을 일시불로 다 받는다면 얼마가 되겠냐가 질문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보시니까 첫 번째 말에 받고 두 번째 말에 받고 말에 받는 거니까 10년간이니까 10번째 말에 받겠지 이렇게. 각각 얼마씩 받는다고? 20만 원씩 받고 20만 원씩 받고 여기도 20만 원씩 받아. 맞아? 연금 문제야. 마지막 거래 후에 종료되는 거지. 여기가 데드라인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문제를 딱 보셨더니 금년 초래. 여기 금년 말이잖아. 금년 초. 이때 일시불로 지금 받고 싶다는 얘기지. 그 금액을 내가 모르니까 그냥 P라고 둔 거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씩 10번 받으면 200만 원이잖아. 그걸 일시불로 200만 원을 준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그런 거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풉니까? 역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요 20만 원에 대한 막판의 돈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 그럼 이자가 한 번, 2일 때 한 번, 그럼 10일 땐 9겠지. 이자가 얼마라 했어요? 문제에서 이자가 연이율 1할. 할푼리 할 때 1할, 0.1이 되는 거지. 할푼리, 여기 할푼리잖아. 1할. 그럼 소수 첫 번째 자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10%다 그 말이지. 그럼 1.1에 여기 9번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1.1에 얘는 당연히 8번. 쭉 가서 얘는 그대로 20만 원이 되겠지. 요 돈의 가치와 일시불로 받았을 때 그 돈이 쭉 가서 막판에 이렇게 변해 있겠지. 1.1이 몇 번 이자가 붙어? 하나, 둘, 쭉 해서 10번이잖아. 요 돈의 가치랑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연금이라고 했지만 아까 풀었던 할부금이랑 풀이 과정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1.1 마이너스 1, 1.1 마이너스 1의 항이 10개가 되겠죠? 초항이 20이야. 그 값이 P 곱하기 1.1에 대한 10승과 같아지면 된다고. 그럼 거기 또 나왔겠지 얘네가. 맞아요. 2.59를 대입하시면 내가 원하는 P 값을 산수 처리로 구할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쫙 봐봐. 돈 문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3가지 풀었어. 초에 집어넣는 거하고 할부금 문제하고 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3개 푼 문제를 확실히 하시잖아.
그럼 다른 문제를 조금 더 풀려. 오케이? 세 가지 문제는 필수 유형인 거야.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셨다고 보고 41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일단 X표 치셔도 괜찮아. 문제 자체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풀지 않으셔도 괜찮고 42번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42번 문제는 약간 변형된 스타일의 문제야. 자, 그럼 뭐가 변형됐는가를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풀었던 세 문제가 정리가 되신 사람은 이제 42번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왜? 그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돈에 대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럼 42번 갑니다. 자, 정부가 통일 이후에 필요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의 일부를 매년 1월 1일. 그 매년 1월 1일이 뭐야? 매년 총 거지 그냥. 자, 매년 초에 적립하기로 했대. 적립할 금액은 밑줄 하나 칠게요. 적립할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6%씩 증액한대. 자, 적립할 금액은 매년 6%씩 증액한다고 돼 있어. 자, 이 표현이 약간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2001년 10조를 적립하기 시작했대. 자, 01년 초에 10조를 적립해. 초에 집어넣을 거니까. 맞아. 그래서 02년이 있을 거고 02초가 있겠지? 그 다음 쭉 가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몇이야? 거기도 세 번째 줄에 오타가 났네요. 2010년이라고 볼게. 2010년. 2010년인데 2001년이라고 돼 있지 거기에. 이거 아니고 2010년. 문제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2010년으로 볼게.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된 금액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2010년 12월 31일을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나? 2010년 말로 적을 수 있지. 갑니다. 매년 초에 적립한대. 01년 초에 집어넣을 거고 02년 초에 집어넣을 거고 또 03년 초에 집어넣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010년 초에 2010년 초에도 집어넣겠지. 그런데 문제는 2010년 말에 대한 원리학계를 계산을 해. 왜 이쪽이 데드라인이 됐을까? 초에 적금하고 초에 적립하고 있으니까. 초에 적립하면 마지막 적립액에 대해서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칸 밀어간다고.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01년 초에 10조 넣었어. 줘 뗄게 그냥. 10조 넣은 거야. 자, 그 다음 02년은 다음 해잖아. 다음 해는 몇 퍼센트 증액한다고? 6%를 증액한대. 그럼 자, 이 금액에 대해 6%가 늘어났대.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 03년에는 1.06에 대한 이승이지. 왜? 두 번 늘어날 거니까. 그럼 얘 마지막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 2일 때 1승이고 3일 때 2승이니까 10일 때 몇 승이 돼야 돼요? 그런 규칙성을 발견하시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겠지. 항상 막판으로 끌어와야 돼. 데드라인 쪽으로 끌어왔어. 근데 문제 봐봐. 연이율이 6%래. 6%라는 얘기는 0.06으로 계산하라 그만 얘기지. 자, 이자가 한 번 붙었어요? 두 번 붙었어요? 그럼 여기는 9번 붙을 거고 여기까지 가면 10번이 붙겠지? 이자가 10번이 붙습니다. 이 얘기지 이렇게. 맞습니까? 다시 최초에 10만 원에 대해서 10조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붙은 거야. 그러면 얘 봐봐. 10에 대한 1.06이 있는데 그 놈에 대해서 이자가 몇 번 붙나 볼까? 한 번, 두 번 쫙 가서 보면 위에 거보다 하나 덜 붙는 거잖아. 얘는 1.06에 대한 몇 승? 얘는 9번 붙겠지 이렇게. 그러면 어머 얘가 뭐가 돼? 10에 1.06에 대한 얘는 10승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번 더 보실게요. 우리는 세 번째 03년 거에는 금액이 지금 이거야. 1.06에 대한 2승인데 그놈에 대해서는 이자가 몇 번 붙어? 8번 붙겠지. 한 번 덜 붙을 거니까. 위에 거보다 한 번 덜 붙을 거니까. 맞아? 8승이 되겠지. 그랬더니 얘도 뭐가 된다? 10 곱하기 1.06에 대한 10승이 똑같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뚜루룩 돼서 마지막 거. 얘는 원금 자체가 10에 대한 1.06에 대한 9승이었는데 이자가 한 번 붙는 거지? 한 번. 그랬더니 얘도 뭐가 된다? 1.06에 대한 10승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그때까지 적립된 총액이잖아. 그 이만큼 적립됐고 이만큼 적립됐고 이만큼이지. 그런 게 몇 번인 거야? 여기 4번이 아니라 쭉 가서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뚜루루룩 여기니까 10번 된 거잖아. 맞아? 결국에 10에 대한
1.06에 대한 10승이 10번 나오는 거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지. 근데 문제에서 1.06에 대한 10승을 1.8로 계산하시래. 그럼 정답은 180. 단위는 조. 오케이? 180조가 정답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와서 등비 수열에 대한 합에 대한 구조를 보셨고 약간 응용된 문제, 돈에 대한 문제까지 보신 거예요. 자, 돈에 대한 문제는 하시면 좀 나오는데 좀 쉬잖아. 그럼 또 확 떨어지니까 감을 좀 잘 유지하시면 좋겠고, 큰 틀 자체는 우리가 필기했던 뭐 초에 집어넣냐 말에 집어넣냐 아니면 할부금 문제냐 아니면 연금 문제냐 이런 구조도 여러분이 잘 봐두셔야 된다.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